별다방. 안녕하세요. 여기는 별다방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영상 강의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힘드시지만은 어르신 몰랐던 부분 많게 깨닫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셨나요? 그러면은 지난 강좌에서는 15강 근대 역사 박물관에 대해서 제가 강의 드렸습니다. 이번 제 16강에서는 항촌동에 있는 항촌문화관에 대해서 제가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 보이는 사진이 항촌문화관과 문학관 사진이 되겠습니다. 1, 2층은 문화관으로 쓰고 3, 4층은 문학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촌문화관은 1912년 선남 상업은행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옆에가. 그러다가 99년 우리 은행 대구지점으로 통폐합되면서 폐점을 하게 돼요. 2009년도에 대구시 중구청에서 침체된 도심을 되살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50년대 피난 시절 문화예술인들의 정신적 고향이었던 항촌동 일화를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서 전시공간을 조성해서 2014년에 문을 항촌문화관이라는 이름으로 개관하게 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것은 50년대로 돌아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0년 전에는 역사가 살아 숨기는 항촌동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구 읍성에 하약고가 있었던 한적한 곳입니다. 1905년 대구역이 들어서면서 중심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8.15 광복 이후에는 중앙로, 북선로와 함께 영남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6.25 전쟁 시기에는 한국을 대표하던 문인, 화가, 음악가들이 대구로 몰리면서 대구 한국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까지 대구의 중심으로 그 기능을 이어왔습니다. 문인들의 정신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25 전쟁 때 피난 온 문인들은 항촌동에 있는 다방을 근거지로 삼아 글을 쓰고 어쩌다 번거로라도 받는 날이면 주변 막걸리 집으로 가서 회포를 풀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다방은 문인들의 출판 기념회들을 등이 열리는 문화공간으로 이용되었고 막걸리 집은 창작 활동의 또 다른 공간으로 이용되었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였습니다. 6.25 동란으로 피난 온 문인들이 다방이나 음악 감상실에서 피난 사리의 고단한 심사를 달래면서 열정을 쏟아던 곳이 되겠습니다. 음악가, 예술인, 화가들이 남긴 숱한 일화들이 골목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대구 당시에는 대구 최고의 번화가였습니다. 항촌동은 70년대까지 대구의 중심 시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인파도 대구에서 가장 많은 인파가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자, 추억의 거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시 항촌동을 찾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곳 골목에 얽히고 설킨 애틋하고도 소중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들려주기 위함이 아닐까요? 자, 이제 항촌문화관 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1층에 가면 녹창 음악 감상실이 있습니다. 녹창 음악 감상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음악 감상실로 유명합니다. 1946년도에 고 이창수 선생께서 레코드판 500장과 초기 한 대로 항촌동 자택 지하에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옛날 그 자택은 바로 그 북성동 사무실에서 항촌동 골목으로 가는 우측 세 번째 집이 되겠습니다. 녹창은 6.25 전쟁으로 대구에 내려온 예술인들의
다라방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양명문 시인이 쓴 명태가 이곳에서 탄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 7월에 이창조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유가족들이 독향 관련 기자들을 그리고 시의 기준을 해서 그 향촌문화관 개관과 함께 이곳 지하로 옮겨왔습니다. 자, 이게 입구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녹향기라는 뜻은 음악의 향기가 녹음처럼 우거진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자, 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뒤에서 앞에 찍어본 사진입니다. 이게 앞에서 찍은 거고, 여기 음반 코드 사진이고, 여기에 지금 셋째 자녀분이 지금 직접 DJ를 보고 있습니다. 이창순 씨. 이거는 바깥에 차 한잔할 수 있는 휴게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층 문화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관에 들어가면은 50년대 모습을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향편동 속으로 주항로, 북성로, 교동시장, 대우역 이렇게 있습니다. 자, 파트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입구에 향전동 속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들어가면은 1900년부터 1950년대까지 향촌동을 중심으로 대구의 근대 역사를 시대별로 이렇게 분류해서 전시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2000년, 4000, 50년대까지. 자, 그다음에 이 주항로에 대해서도 소개해 놨습니다. 이렇게 이래 보면 왼쪽에 명통구리 양복집이 있고 애안동 금은방이 있고, 이쪽에 우측의 사진은 뭐죠? 보셨잖아요, 차. 그죠? 자, 구형 버스가 되겠습니다. 저 뒤에 건물은 대부분 여기 되겠죠. 자, 1917년에 주항로가 개통되었답니다. 자, 그래서 1960년대까지 미국 공보원이 그 주항로에 있었고, 그 당시에 금은방과 양복점들이 100여 개가 그쪽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명통구리 양복점을 안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주항로는 최근에 이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도입했습니다. 2009년 12월에. 근데 도입하기 전에는 차가 4차선 도로가 이렇게 밀려서 주항로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게 이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도입하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차선도 4개에서 2개로 바뀌었습니다. 반월당에서 대구역까지 이렇게 98억을 들여서 바꾸었던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 공보원 사진이 거기에 있습니다. 미 문화원의 전시인데요. 1948년 6월에 중앙로에 만들었는데 1960년대에 삼덕동으로 이전했다가 1997년도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북성로 구간이 되어 있습니다. 1934년도에 북성로에 미나카이 백화점이 들어오면서 가장 번화한 상업 중심지가 되는데 6.25 전쟁 후에 본격적인 공부거리로 바뀌게 됩니다. 자, 미나카이 사진입니다. 미나카이는 삼중정이라는 일본 발음이 되겠습니다. 건축 당시에서는 대구에서 최고층 신식 백화점입니다. 지었을 때는 7층이었습니다만 나중에 7층으로 증축을 했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미나카이 자리는 이 공영 주차장으로 이렇게 이용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찍어봤습니다. 자, 북성로 공구 골목을 재현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게 북성로 당시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북성로는 이제 강복 후에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깡통, 드럼통 이래서 만드는 업자들이 생겨나고 6.25 전쟁 후에 공구거리로 변신했다고 했습니다. 북성로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 강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대구역의 모습입니다. 자, 대구역을 1913년도에 저 건물이 목조 2층 르네상스 양식으로 저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자, 옛날 이 목조 2층 건물인데 1978년도까지 이 건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78년에 지어서 2003년까지 사용했던 건물입니다. 자, 지금 2003년도에 롯데 민자 역사로
바뀌었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가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교동시장입니다. 당시의 모습인데요. 교동시장은 8.15 광복이 되면서 외국에 나갔던 많은 동포들이 들어오면서 이 교동시장에서 들어와서 난민촌이 형성되었대요. 그리고 6.25 전쟁 직후에 PX에서 나오는 구제 물품이 거래가 되었고 56년에 교동시장으로 정식 허가를 받아서 80년대까지 호황을 누렸다고 합니다. 현재는 기금속과 컴퓨터 상점들이 몰려 있습니다. 특히 이곳이 2005년도에 패션 주얼로 특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별도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의 피난민의 교동시장 모습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2층입니다. 문화관의 2층에 올라온 것이 됩니다. 자, 사람이 모인 동네 향촌동 코너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제 식당과 백조 다방이 나옵니다. 자, 먼저 백조 다방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백조 다방입니다. 자, 백조 다방은 문화예술의 요람이 이제 이렇게 피아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마담을 형성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식당이 있었는데 뚱보집이라고 여기에 막걸리집이 되겠습니다. 안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 학생은 진짜 학생입니다. 제가 모델을 해서 찍어본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막걸리집은 제가 창작 활동의 또 다른 공간으로 예술가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는 2층인데 가면은 문화예술인지 아지트라고 해서 다방을 표시해 놨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송로에 있는 모나비와 상록수 다방은 문인들이 주로 출입했고 갈매기 다방은 연가인들이 많이 출입을 했다고 합니다. 자, 특히 모나미 다방은 우리 옛날 국회의장 하신 이효상 시인이 바다 출판 기념회를 열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백조 다방은 조금 전에 피아노 보여드렸지요. 우리 대구에 있는 권태호 선생이 자주 들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백록 다방은 소를 그린 이중섭 씨가 아주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은 르네상스에서 차화대하는 백록에 살아 말이 나올 정도로 백록다방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하울여가는 구상 시인이 단골로 묵었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꽃자리 다방은 구상 시인의 시집 초토의 시 출판 기념회를 열렸던 곳인데요. 지금도 꽃자리 다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뒷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포도 다방도 있습니다. 이 이름은 시인 이육사 선생이 직접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이 마담도 준 문의였 정도로 문학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 호수다방은 청마유치한 선생과 모구 백귀환이 자주 이용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자, 꽃자리 다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 있는데요. 자, 구상 시인이 불판기념을 열었던 곳인데, 자, 안에 들어가면은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라는 저런 글귀가 있습니다. 자, 꽃자리 구상 시인이 했는데요. 자,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는 오상순 씨가 구상 시인을 만나면은 저런 이야기를 자주 했대요. 그래서 꽃자리라는 여기 시 안에다가 첫 구절이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입니다. 너가 시방 가시방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자리가 바로 꽃자리라. 이렇게 시작하는 꽃자리 시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나오는 제가 차를 한번 사진으로 찍어 봤습니다. 자, 대일 예술의 요런 코너가 있습니다. 저자 보면은 송규국장과 자유국장이 보이고 이때 서가 규점이 보입니다. 60년대 개봉것만 해도 대구에 7군데가 있었다고 하나요. 그 당시에 저도 기억납니다만 송규국장과 자유국장이 마주보고 있었는데 그 골목이 작은 충무로로 불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목로주점 가서바는 영화인들이 많이 찾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오리엔트사라는 레코드사가 있는데 이 명주가 1947년에 설립한 음반 제작사입니다. 여기에 이제 6.25 전쟁 시기에 온 작곡가, 작사들이
한국 대중음악사의 길이 남을 주옥 같은 곡들을 이렇게 많이 제작했다고 합니다. 작곡가, 작곡가, 가수들이 오리엔트사 건물 안이 되겠습니다. 47년에 그래서 1955년까지 8년간 유지되었다고 하는데 제작한 음반만 해도 8, 90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마지막 코너로 나의 인생, 우리의 역사라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중국 도심 재생문화재단에서 생애사 열전 백선 사업으로 이렇게 만든 마지막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면 어르신들과 삶과 지난 역사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